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는 2001년부터 금융기관들과 부자들의 탐욕으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CDO 시장의 확대와 그에 따른 서브프라임 주택담보대출의 확대, 미국 부동산 버블로부터 시작된 2007년에 발생한 미국 최악의 금융위기다. 서브프라임은 은행의 고객 분류 등급 중 비우량 대출자를 뜻하며 모기지는 주택담보대출을 뜻한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자면 부동산 버블로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높아지자 신용불량자에게 주택담보대출을 막 퍼주다가 발생한 대참사라는 것이다. 경제정책 변화로 집값이 빠르게 상승했다. 빚을 내서 집을 샀음에도 집값 상승으로 얻는 이익이 내야 되는 대출, 이자보다 훨씬 커졌다. 너도 나도 막 빚을 내서 집을 사며 투기가 시작되었고, 금융기관과 투자은행들은 이 대출 채권을 증권 형태의 금융상품으로 팔아먹었으며, 이를 미국뿐 아니라 전 세계 각지의 금융기관에서 사들였다. 하지만 경제 상황의 변화와 정책 변경으로 집값이 폭락하자 다 같이 망했다. 일본도 똑같이 터졌었다. 일본의 고도 성장으로 촉발된 부동산 가격 상승은 더 많은 사람들을 부동산 시장으로 몰리게 했고, 은행은 끝없이 오르는 자산 가격에 근거해 부동산 담보대출을 더 적극적으로 한다. 이로 인해 풀린 자금은 시장을 더욱 가열시키고 어느 순간 도쿄에 있는 빌딩 하나가 미국의 빌딩 수십 수백 채 가격이 된다. 이때 나온 유명한 말이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살 수 있다는 농담 아닌 농담. 사람들은 슬슬 가격이 정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시세 차익을 챙기기 위해 부동산을 처분하기 시작한다. 매도세가 강해진 시장에서 가격은 정체되고 분위기는 반전한다. 어느 순간 가격은 하락하기 시작하는데 그냥 하락으로 끝나는 게 아니다. 최고조에 달한 부동산을 하락장 초기에 처분한 사람들이야 이익을 보겠지만, 가격이 내려가리라 판단한 시장에서 더 이상 대출을 받아서 거품 낀 가격에 부동산을 사려 하는 사람은 없었다. 즉, 시장의 기대가 부동산 하락에 몰리고 매도 물량을 받아줄 신규 매수자의 유입이 차단된 것. 이런 상황에서 필요에 의해 부동산을 산 사람이 아닌 투자를 위해 대출을 받아 부동산을 보유한 사람들은 손실을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 서둘러서 부동산을 매각하게 되고 가격 하락은 더욱 가속된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만을 믿고 무리한 대출을 받은 사람들과 대출을 해준 은행 모두 당연히 담보가치 하락으로 큰 손실, 말이 손실이지 부도가 나고 쫄딱 망하는 것을 입게 되고 일본 경제의 버블은 결국 터지고 만다. 주택시장을 중심으로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자 연준은 물가를 잡기 위해 매우 빠른 속도로 금리를 인상하기 시작했다. 이때 부동산과 관련 파생상품 돈잔치는 끝났어야 했다. 2006년에 미국 주택시장의 거품은 최고조에 도달했다. 거품 규모는 약 2조 달러였던 것으로 추산된다. 언제, 어떻게 정확히 시작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사람들이 주택 가격이 너무 높다는 것을 차차 알아차리기 시작했다. 당시 서브프라임 계층의 사람들은 만약 일이 없다면 지금까지 떡상한 집을 팔아서 돈을 갚으면 되지 라고 생각하고 있었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해서 빚을 갚았다. 원래 미국의 담보 시스템은 대출을 갚지 못하면 담보로 잡힌 해당 부동산만 포기하면 된다. 즉, 집만 날리면 되고 설령 대출금이 남아도 마저 갚을 필요는 없다. 은행이 고객의 다른 자산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는 시스템이므로 어느 정도는 이런 식으로 빠져나갈 수 있었다. 거품이 꺼지자 떨어진 집값으로 대출금을 갚기가 불가능하게 되었고, 다수의 서브프라임 고객이 채무 불이행, 즉 디폴트를 선언했다. 거품이 꺼지자 경제도 서서히 불황에 빠지기 시작했고 일자리도 줄기 시작했다. 무리해서 집을 산 사람들은 위기에 처했다. 애초에 자산시장의 특성이 그렇다. 갑자기 매물이 늘어나면 매도세가 급물살을 타며 매물이 늘어남에 따라 가격도 미친 듯이 꺼진다.
즉 집값이 떨어졌다. 서브프라임 계층이 모기지로 빌린 빚을 갚지 못하게 되었거나 일부러 안 갚게 되었다. CDO의 수익률이 떨어지다 못해 마이너스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서브프라임에 투자되었던 수조 달러의 돈이 하늘로 날아가기 시작했다. 투자자들이 다급히 자신들의 돈을 빼내기 시작했다. CDO들은 우량 자산에서 부실 자산으로 변모해 대부분의 자산을 CDO로 가지고 있던 투자은행과 금융기관은 공황에 빠졌다. 마침내 2008년 9월 다량의 CDO를 가지고 있던 리먼 브라더스의 파산을 시점으로 미국의 경제에 크게 의존하던 몇몇 나라는 아예 경제가 자빠지기도 하면서 전 세계적인 불황이 시작되었다. 리먼 브라더스 사태는 지나친 리스크와 규제 부재가 얼마나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사건입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교훈은 금융 시스템의 안정성을 유지하고 무분별한 투기를 억제하며 경제의 구조적 취약점을 해결하는 데 여전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 미스터리였습니다.